도서관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데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교육이 이렇게 변하고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지혜교육이 변하고 뭔가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어머니들 반응이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정말 그리고 인성이 정말 중요하고 지혜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거 맞는데 대치동으로 이사 가야 되냐.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육 환경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군을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동과 강남에서 한 20여 년 정도 편입하고 대입 입시를 좀 지도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시골에서 내려가서 또 저술과 강의를 하고 있는 심정섭이라고 합니다. 소개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치동에서 영어 굉장히 오래 가르치셨죠. 입시지도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경제 채널에 많이 나오실 만큼 학군으로 유명해지셨어요. 그 과정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치동에서는 한 20년 입시 지도를 했는데 제가 주도했던 부분들은 그 수시 가운데 그 특기자 전형, 영어 특기자 전형하고 국제학부. 좀 다른 이제 입시 전문 선생님들하고 조금 다른 커리어는 편입을 사실 이제 오랫동안 하고 저 대학 그런 일 많이 보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한 10년 차 때부터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던 거죠. 어떤 고민일까요? 대학 학부를 어디로 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편입을 또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유까지. 그렇죠. 재수 안 하고 1, 2학년을 다니는데도 또 대학 다니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고 또 그렇게 해서 편입을 시켜도 2년 뒤에 4년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 제자들의 거의 반 이상이 정규직 취업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입학이 전부는 아니고 그 이후까지 계속 고민이 되는데 사실 우리의 많은 부모님들이 학부 입학만 거기에 고민하시죠. 목을 매는 거죠. 사실 이제 그게 입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도 결국은 특목자석으로 가야 그 로드맵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원론적으로나 우리 교육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이들이 가진 강점을 길러주고 좀 믿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20대 학부로 어디로 가느냐의 경쟁에 너무 지금 과열된 에너지도 많이 쏟게 되고 분위기도 과열되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저는 좀 진즉부터 이게 결국은 학부로 어디로 가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고 거기서도 또 고민이 또 시작돼서 편입이라는 선택을 하는 편입을 거죠. 또 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많고 그렇게 편입을 해서 학부 레벨을 올린다 한들 사회에 나와서 취업이 안 되는 이 현실이 더 큰 현실인데 이게 참 여기에 입시 교육에 이렇게 우리 많은 에너지와 또 이 비용 같은 게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한 10년 전부터 좀 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실상이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사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뭐 유대인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중심의 교육이라든지 인문학 교육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그 입시를 같이 병행하면서 틈틈이 좀 같이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이제 해보고 그러면 이제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데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 교육이 이렇게 변하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지혜 교육이 변하고 뭔가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어머니들 반응이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정말 그리고 인성이 정말 중요하고 지혜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거 맞는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대치동으로 이사 가야 되냐? 이사 가야 되냐? 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야 되나요? 그런데 학군 옮겨야 되나요? 사실 우리 교육대비자TV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좀 입시 현장에서 20년 있어 보면서 정말 부모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지금 당장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는 거는 대치동으로 이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를 지금 뭐 선행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부모님들의 밤잠 못 이루는 고민이구나. 그러면 제가 앞으로의 좀 계속 이런 접점을 만들고 소통을 하기 원한다면 듣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정말 인연이 되는 분들하고 또 이런 실전을 할 수 있는 분들하고의 접점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2016년에 제 또 여러 가지 인연이 돼서 그런 유명한 부동산 채널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학군에 관련된 대해서. 책을 썼죠.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의 장기적인 계획에서의 고민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 장기적인 것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 그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고민점이 하나가 학군이니까 이거에 관련된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당장 쉽게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학군을 바꿔주고 그다음에 학원을 바꿔주면 애가 공부 잘할 것 같은 착각에 표준화된 경로로 그만큼의 성과들이 많이 나온 게 보이니까 일단은 그 학군의 의미, 좋은 학군의 의미부터 좀 선별돼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학군은 뭔가요? 가정 형편에 맞고 우리 아이 실력에 맞는 학군이 가장 좋은 학군이다. 흔히 생각하면 대치동, 음. 중계동, 목동. 그렇죠. 그런 뭐 명문 학군지, 분당, 뭐 네, 수도권에서 네, 분당, 네, 네. 뭐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 뭐 그런 어떤 핵심적인 학군지, 그게 좋은 학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하고 의대를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탑3 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탑 30위권 인서울이라고 하는 그거에 입결이 많이 나온 거고 예, 예. 또 중학교 레벨에서는 그런 학교를 많이 보내는 그런 선호하는 학교를 많이 보내는 특목자사고 네. 아니면 강남급 일반고에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이들이 얼마만큼 많이 모여 있느냐 또 그런 어떤 학원이나 인프라가 많이 돼 있느냐 요거를 사실은 그 겉에서 보는 학군은 그렇죠. 좋은 학군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그 이전에 소장님이 강조해 주시는 거는 여기에 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상황을 그렇죠. 봐야 된다. 네. 만약에 무리해서 그런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명문학군지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네. 대치동 같은 경우만 해도 구축 뭐 3, 40년 된 재건축 구축 아파트 전세도 5, 6 정도 되고 신축은 거의 10에서 12억 맞아요. 이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사교육비 아무리 안 쓴다고 그래도 명문학군에서는 한 달에 200 이상, 300 이상 쓰죠. 들어갑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그것도 한 명당 경우도 많죠. 그렇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면 명 난리 나죠 또. 완전 뭐 그렇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입시 교육이 아니어가지고 국제학교를 보낸다, 유학을 보낸다 이렇게 해도 거의 제 주변에도 뭐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직인데도 애 둘 이상이 감당 안 되는 가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 모든 걸 다 부모가 해줘야 된다고 네, 생각하면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부모 노후는 정말 물 건너 가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게 무리하게 사실은 사교육을 썼을 때 사실 부모 노후뿐만 아니라 또 아이가 어떤 경우는 좀 늦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늦게 때는 태어난 나이에. 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사실 네, 네. 우리나라 환경에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는 아이들은 상위 10% 정도 성적을 해서 잘 나오니까 그리고 또 꿈도 희망도 예, 심어주고 예. 너는 모두 될 수 있고 모두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거의 7, 80% 정도의 그런 공부를 해도 성적이 별로 오르지 않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막상 제가 이제 편입을 오래 해봤으니까요. 네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뭐 사회생활을 경험해 본다든지 예, 예. 아니면 전문대 같은 데를 다녔다가 음.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거나 내가 정말 이거 하고 싶은 거를 그때 사회 나와서 발견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회생활 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하고 싶은 공부가 생기고 유학도 갈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영어 유치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교육을 남들 하는 대로 달렸다 그러면 정말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생겼을 때 밀어줄 수 있는 목돈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우리 집 형편에 맞는 학군인가를 알아보는 거를 여러 가지 교육적인 변수, 아이가 네. 뭐 잘 적응할까, 아니면 특목자석에 맞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생각하면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남학생, 여학생, 예, 또 차이가 남고, 있으니까. 여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교육적인 변수를 생각하면 너무 복잡한데 오히려 심플하게 경제적인 것만 딱 하나 놓고 생각해 보면 아주 명확하게 우리 집이 맞는 학군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내가 그 지금 학군에 갔을 때 네. 거주 비용하고 거주 비용. 사교육비, 거주 비용이라는 건 최소한 이제 전세 정도로 네네. 들어가 월세 정도가 아니라 전세 정도로 들어가도 네네. 대출 없이 갈 수 있는 정도 어. 그 정도 되고 또 사교육비를 그 동네에서 쓰는 만큼 정도 뭐 어느 100에서 정도 200원 평균? 정도 네, 네. 평균 정도 쓴다고 그랬을 때도 그러고 난 다음에도 상징적인 숫자인데 한 200만 원 정도의 그 여력이 남아 있다. 그러면 한 100만 원은 부모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고 예, 예. 100만 원은 아이의 또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목돈을 몰아준다라고 했을 예. 때 그 저축할 수 있는 예. 그 정도를 떼어놓고도 이 거주 비용하고 사교육비가 부담이 안 되는 지역이 우리 가정에게 가장 맞는 학군. 아이한테 생활비 이런 걸 다 떼고 노후를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얼마더라도 그렇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대부분 뭐, 지금 없는 경우 많거든요. 거의 지금 완전히 다 영끌이죠, 소진이거나 영끌이거나 아니면 대출까지 받아서 아니면 그죠. 뭐 부모님이나 아는 친척들한테 아, 뭐 네네네.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들도 어머님들도 막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서라도 학원비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이러면 거의 교육 올인인데 네네. 많은 우리 네네.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교육에 올인하지 말라고 맞아요. 자녀 교육에 올인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했을 때 성과가 잘 나면 아주 로또 당첨되듯 잘 나면 괜찮은데 네.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사실은 부모님의 이후의 삶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네. 아이들의 삶도 힘들어지고 최근에도 제 제자들 중에서 한번 그런 걸 봤는데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되니까 결국 그 짐이 자녀들한테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아이의 실력에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력에. 예, 네. 공부머리 테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예.
공부물 테스트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만약에 대치동에 들어가고 싶다, 네. 목동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우선 중학교 때 간다 그러면 초등 고학년 때쯤에 해가지고 본인이 가려고 하는 중학교 기출 문제, 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을 안 해서 힘들다고 그래도 국어나 아니면 영어 정도는 국어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기출 문제를 다운 받아가지고 예. 한번 풀어보는 거죠. 우선 기출 문제를 받아서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냥 기출 문제만 다운받아서 풀어보는데 제가 말하는 공부머리 테스트는 그렇게 해서 시험 환경에서도 한번 보고 예. 똑같은 테스트를 채점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예. 다시 한번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있나요? 오픈북이요? 자, 그 두 가지 그러면 점수가 두 개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나오겠죠.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시험 시간 내에서 푼 거는 지금 현재의 나의 실력. 근데 네.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풀었다는 거 하는 거는 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의지를 갖고 자료도 찾아보고 뭐 사전도 찾아보고 공식도 외우고 해서 풀면 올릴 수 있는 내 점수의 상한선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비학군지에 있는데 예. 지금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 예. 백이권 고등학교 경쟁이 치러하는 건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하나는 시험적인 환경에서 한번 풀어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 제한 없이 오픈북으로 풀어봐요. 네. 근데 시험 환경에서 풀어본 걸 A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한 50점 나왔는데 네. 지금 오픈북으로 풀어본 게 B인데 이게 한 90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 푸는 요령을 습득을 하고 이제 학원에서 도움을 받거나 뭐 그러면 90점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요령이 스킬이 부족했던 그렇죠. 경우요. 스킬이 부족하니까 네네. 시간하고 의지만 있으면 돼요. 재수삼수를 해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A가 50점이에요. 예. 근데 B를 했는데 60점이에요. 네, 비슷하네요. 그럼 얘는 이게 그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 공부 그릇 자체가 작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하기 싫죠. 인정하기 싫지만 냉정한 현실이니까. 그 요거랑 또 이제 더불어서 다중지능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되거든요. 그럼 비싼 검사 이제 뭐 명문 많이 학원제에서는 하죠. 그런 거 네네, 많이 있잖아요. 하죠. 검사 네네.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제가 뭐 다중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커리어넷에 있는 무료 검사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맞아요. 지금 무료로 네네. 쓸 수 있는 것만 제가 너무 모아가지고 많아요. 네 무료로 그런 할수 것들을 있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네. 냉정하게 이 아이의 그릇, 그렇죠. 잠재력을 보는 네. 그거를 판단해라. 얘가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정말 엄밀히 말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이 수능 수학 같은 내신 수학 말고 내신 수학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수행평가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면 올릴 수 있는 점수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 수능 킬러 문제 뭐 그런 이슈도 있지만 네네. 사실 수능은 긴장된 상황에서 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굉장히 멘탈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럼요. 또 하나는 그 공간지각 능력이나 수리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예.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또 이 재수삼수를 해도 예. 오를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등급의 벽이 있어요. 인정하기는 인정해야 된다. 싫겠지만 지금 받아들여라. 공부하는 학생들은 사실 그걸 다 알죠.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이든 물리적인 에너지만 쏟고 성과가 없을 수 있다. 무리하는 거죠. 무리한다. 결국 이제 사실 네네.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네네. 사실 학군제 선택이거든요. 무리하지 네네. 않는 경제적으로도 무리하지 않고 실력적으로도 무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최소한 그 학교에 가서 상위 20에서 30% 경쟁이 특히 센 데는 네네. 특목자사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특히 뭐 현재 점수보다 오픈북 점수가 앞으로 포텐셜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오픈북 점수로 해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넉넉히 들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경쟁이 센 데를 가는데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 한 50% 정도 가도 웬만한 입시 성과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한 내가 그 학군이나 그 학교에 가서 상위 한 20, 30%는 들겠다라고 확신이 드는 데가 아이에게 맞는 최적의 학군지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50점, 60점이 나왔을 때 공부 그릇, 공부 머리가 안 된다는 거를 사실 요즘 모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분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고민하시는 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들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막 달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도 있으면 그 안에서도 명문학원에도 있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건 좀 무리가 아닌가라고 흔들렸는데 그때 어떤 분명한 가이드를 주니까 맞아.
맞는 거였구나라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분들에게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누군가는 그 학군으로 가서 성공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 물론 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안 알려져 있을 그렇죠. 뿐이죠. 그럼 이 성패의 원인 중에 하나로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 아이의 공부머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패의 원인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의미가 있는 거는 네. 그 아이가 맹자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다. 맹자가 아닌 애가 네네. 아무리 많이 바꿔도 아까 공부머리 테스트를 했는데 네. 그 아까 A가 50점이고 아, B가 네네. 60점인 공부가 크지 않은 애예요. 근데 이 아이를 뭐 대치동, 목동 같은 경쟁이 치열한 데 가서 붙여놨다. 특목자사고를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간신히 해서 놨다. 그럼 그 안에 가서 자존감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예. 다 달리고 더 있는데 스트레스가 나는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공부 자존감이나 그 멘탈에 관련된 관심 거를 많으시잖아요. 김주환 교수님의 예, 회복 탄력성 예,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음. KRQ 53 그걸로 해서 항상 검사를 하거든요. 음. 근데 대치동이나 그 목동 같은 명문학군에서 공부 스트레스가 있거나 네. 약간 좀 상담을 하는 아이들 중에 그 KRQ 53 평균 점수가 195점이거든요. 예. 265점이 만점 정도인데 195점을 넘는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대치동 목동에서 좀 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도 오. 굉장히 주변에서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상위권이에요. 이게 예, 예. 그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예. 얘네들이 선행을 누구랑 할까요? 영재고 과고 가는 그렇게 애들이나 하겠죠. 최상위권 예, 외고 예. 가는 애들하고 선행을 하거든요. 저 중학교인데 수원수투를 선행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반에 학원에 가서. 근데 얘네들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T인 아이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공부 머리 자체가 다 공간지각 능력하고 이게 다른 애인데 어. 그렇게 같이 붙여놓고 공부를 시키니까 얘 공부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음.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사실은 그런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네. 공부 자존감도 네네. 그렇고 또 실질적인 자기의 인지 능력, 예. 인지 능력도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이 된 다음에 사실은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간 학생들은 결국은 차라리 비학군지에서 뭐 성실히 열심히 해가지고 네. 내신에 1, 2등급 받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보다 네네. 명문학존지에 가서 내신에 5, 6등급으로 밀리면서 재수삼수를 했는데도 또 나중에 2, 3년 지났는데 만나보니까 예, 예. 입시 효과도 좋지도 않고 소장님 근데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여기에서 맞죠. 전제 조건이 만약에 비학군지에 남아 있었을 음. 경우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사실 있거든요. 비학군지에 남아서 잘한다면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죠. 변동 없이. 네. 근데 비학군지는 아무래도 학원 선택이라든지 음.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공부머리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서 멘탈 그런 검사 같은 걸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가 맞는지를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이러다가 진짜 우리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애가 좀 흔들리고 그래서 차라리 그 1등급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여기서 못 받고 네. 그다음에 완전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를 생각될 수 있으니까 제일 최악이 될까봐. 그런 고민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제 지표로 말씀드린 게 그래서 경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이의 네. 상태뿐만 뿐만 아니라 아니라 아이의 우리 집의 상태는 여러 경제.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집의 경제까지 보면 이 두 가지가 조화됐었을 때 교집합이 이득이다. 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하기보다 무조건 그냥 동영상 강의 듣고 문제집 푸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학원 낭인화가 돼요.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는 20년 동안 해본 게 학원 다니고 문제집 푼 것밖에 없어요.